중에서도 의학, 수학, 천문학 이 세 개의 학문이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학문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 중에서 이 한의학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과학이라기보다도 좀 공학 기술에 해당되지만 한옥은 많이 뭐 이 한의학보다는 덜하지만 한옥의 그 기술이 우리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 거의 안 쓰이는데 사실은 전통시대에 가장 발달했던 과학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었죠. 그래서 전통과학의 큰 축이 이제 천문학이 있었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전혀 그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역시 전통시대의 지리학,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과학들은 이제 대부분 다 현재 우리와 이제 그 맥이 끊어진 상태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은 현재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자기나 공예, 뭐 금속화학, 염색, 발효 기술 이런 것들은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과학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왔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쪽에 어떤 그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 공식적인 기록을 2000년 이상 동안 남겨온 국가가 전 세계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모르셨죠?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관리가 자연현상을 체계적으로 쭉 기록을 해서 2000년 이상 동안, 이 중국은 2800년 동안 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전의 기록은 이제 글로는 안 남아 있지만은 각골문이나 이런 것을 이제 뒤져보면은 그걸 이제 기록으로 편입할 수가 있지만, 정식 사서로 남아 있는 것은 280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00년, 그리고 일본은 1400년 정도 남아 있고, 이 한중일 3국이 그런 1000년 이상의 기록을 남긴 세계 유일한 나라들이에요. 서양에서는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있고, 이제 대부분은 300년 이하, 300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왔죠. 따라서 이런 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에서 할 수 있는 역사학이나 또 과학은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학문하고는 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서양식의 학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나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 발달돼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좀 차별성 있고 또 굉장히 독특한 학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의 그 자료의 그 시대별로 어떤 그 기록이나 유물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 이전에는 이런 암각화나 고인돌, 선돌 이런데 이제 별자리 그림이나 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 천문학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고, 이때가 우리 과학의 기원을 그 알려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잘 아시죠? 거기 들여다 보시면은 천문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240개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 고구려 벽화 고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한편 천정에는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 삼성대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삼성대가. 그리고 해시계, 사신상, 시비진상 이런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는 고려사의 그 천문지, 그 다음에 오행지,
약 5천 개의 천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의 그 유적이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하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왕들의 묘에 천문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뭐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런 걸 뒤져보면은 약 15,000개 정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과학 유물이나 전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속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천문학 분야만 얘기한 거고, 천문학 분야 이외에도 그 자연상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조 현상, 바다 해양학, 녹조 현상에 대한 기록이 있고, 태풍이나 지진, 또 이상 기후, 지금처럼 이렇게 가물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기록들, 그런 것들이 2000년 이상 동안 기록이 쭉 남아 있는데 전혀 쓰이고 있지 않죠. 이 장기간의 기록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효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통과학 알아서 무엇하나. 이 두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드릴 우리 선조가 과거에 2000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왔던 사이언스를 현재에 우리가 계승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것을 해야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무엇하나, 좀 도발적인 제목을 제가 일부러 택했는데요. 사실은 알아서 소용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화적 지표, 특별한 사료. 다음 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뭐 제가 좀 그 글을 좀 썼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좀 역사학적인 그런 사료로 쓰일 수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기록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오늘날 그 계산에 의해서 또 자연의 어떤 그 주기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파악했다면은 그 성격을 이용해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 달이 금성을 가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달의 운동과 금성의 운동을 오늘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서에 있는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날짜가 사서에는 어느 왕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을 그 천문학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서력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료로서의 자연현상 기록. 우리 고대 사서에는 자연현상 기록이 많이 있어요. 왜 자연현상 기록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있다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천문 기록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홍수, 해수, 큰눈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록이 사서에 있는데 역사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상태고요. 그런데 이 자연현상 기록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천체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사서의 말이 진짜인가, 아니면은 그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문 기록들, 계산으로 확인 가능한 그 기록들을 이용해서 과거 역사의 절대적인 시점을 찾거나, 아니면은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보통 역사를 연구할 때는 잘 알려져 있는 근대사부터 쭉 거슬러 가는 그런 방법을 써요. 아니면은 역사가 잘 알려져 있는 주변국하고 교류, 이쪽에서 누구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왔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역사가 불확실한 나라의 시점을 찾는 거예요. 또 지점도 찾고. 그런데 이런 천문 기록이 있으면은 그 시점과 지점 위치를 절대적인 근거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태백주연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태백이라는 것은 태백성은 금성이에요.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왜 낮에 나타났냐면은 우리가 추정하기에 아마도 금성이 평소보다 밝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성은 태양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금성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돌죠. 그러면 태양 저 뒤편으로 가면은 금성이 보름달로 보이지만 이제 멀니까 작아서 어둡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한 적당히 옆으로 오면 최대 이각이 됐을 때 그때가 제일 밝아져요. 약간 반달보다 조금 더 이질러지는데 그때가 제일 밝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면 뒤편이 이제 밝고 앞에는 금음달처럼 되니까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래서 태양 뒤편에 있을 때 이렇게 어둡다가 이게 등급입니다. 이게 시간이고 이렇게 어둡다가 점점 이렇게 돌아서 오면은 밝아졌다가 중간에 끼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져서 이렇게 다시 뒤로 가는 이런 등급 변화를 보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있는 시점은 삼국사기에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날이에요. 그 날들이 금성이 가장 밝아지는 시점과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산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기 224년은 백제 구수왕 11년 10월인데 그 학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서기 1세기에 그 세 개의 나라가 삼국이 건국했다고 삼국사기에 써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제는 이제 이거보다도 한 150년 이후부터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백제의 왕 이름이 다른 나라 사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는 시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그 있었던 태백주연이라는 기록이 이 계산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적어도 3세기에는 백제라는 왕이 존재했다. 백제라는 국가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렇게 천문 기록으로는 태백주연 이 네 단어만 딸라당이 있습니다. 어느 왕 몇 년 몇 월 태백주연. 하지만 이것이 역사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세요. 이건 예입니다. 이렇게 저 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 점점 오면은 이쯤 돼서 이제 제일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394년의 상황이에요. 제가 이 계산을 1993년에 했어요. 이 학교가 세워지는 해에 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이런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관측해서 쓰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왔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아주 옛날이어서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천문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기록이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편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자로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예는 과거의 자연현상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역사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자연현상을 관측한 그 기록을 가지고 현대 과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그 성질을 이해하거나 그 자연을 모델링하는 그런 현대 과학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체계적으로 관측을 해서
하늘이나 지구의